2월부터.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일단 시작은 기존 책으로 하자 라는 거고, 자, 지금 이제 대수를 보면 옛날 수원, 차례를 보면 4단원, 내가 말했지? 3단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1단원이 지수로그 함수, 2단원이 삼각함수, 3단원이 수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알다시피 함수, 함수. 그래서 요 세 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요 세 개가 너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인 1차 함수, 2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 얘네들이랑 좀 반대편에 있다? 만약 동떨어진 다른 거다라고 하긴 애매한데, 동떨어진 애들이거든? 컨셉이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대수에서 요거를 이제 처음 배우거든? 물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배웠잖아?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울 거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다항함수들, 몇 차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얘는 몇 차식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초월함수거든. 그래서 요 다항함수를 요거 나중에 배우고 나서 다항함수를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거든. 그게 미적분 1이고, 이 초월함수도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되거든. 그게 선택과목 미적분 2고, 이렇게 구성돼. 이 지금까지 쓴 게 선택과목 조금 집어넣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제외한 너희에게 남은 수학이 여기 있는 게 다야. 이게 있는 게 다야. 그 중에서 이번 방학 때 배우는 게 여기 있는 대수랑 요 다항함수들 가지고 미분적분을 하는 미적분 1. 요거를 이번 겨울방학 때 하겠다 라는 거고, 요거를 지금부터 이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기 차례를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있는 삼각함수, 그 삼각함수에서 5번의 삼각함수, 6번의 삼각함수 그래프, 7번의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간고사 범위가 5번에서 끊기거나 6번에서 끊기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서 일단 최대한을 넣어야 되니까 우리 나중에 만약에 교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가는 게 너희가 좋을 거야. 그래야 기말고사 할 때 삼각함수에 대한 활용 문제 말고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5번에서 잘렸다, 중간고사 범위가, 그러면 삼각함수 2번 해야 돼. 중간 때도 공부해야 되고 기말 때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냥 중간고사 때 애초에 그냥 아싸리 삼각함수 끝까지 한다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가길 바라는 게 좋을 거야. 좀 힘들겠지만 대신에 준비할 시간이 제일 기니까. 그치? 근데 그건 뭐 학교 맘이라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될 거고, 자, 넘기면 이제 1단원 지수가 나오는데, 봅시다.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잘 들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 깨면 되고,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얼추 알고 있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자, 지수라는 단원인데, 여기서 일단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 자, 요런 수가 있으면 이건 8인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거고, 이때 요 2를 밑에 있으니까
지라고 부르고 얘가 이 단원의 이름인 지수지. 그래서 요 지수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때 이 지수를 가지고 무언가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뭐라고? 지수 법칙이라고. 그치? 자, 요 지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문자로 굳이 안 하고 숫자로 해볼게. 뭐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을 곱하면 2의 7제곱이다. 왜? 2를 3번 곱하고 2를 4번 곱했으니까 다 곱하면 2를 7번 곱한 거니까. 반대로 2를 7번 곱한 거에서 2를 3번 곱한 걸 나눠버리면 2를 4번 곱한 게 된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를 보면 공통점. 밑이 같으면 곱셈이나 나눗셈을 연산할 수 있다. 그때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고 나누기면 지수끼리 뺀다. 이게 지수 법칙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자잘자잘한 2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라면 2의 세제곱을 2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면 얘랑 얘를 곱하면 된다. 이것도 지수 법칙이었고, 다음 또 이런 거 있었지. 뭐 6의 세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얘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므로 얘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바라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자면 요거 합쳐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 그게 곱하기 형태도 되겠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분수 형태, 즉 나누기 형태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5분의 2의 전체 세제곱이라면 이것도 5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으로 바뀐다.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너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었어. 그지? 자, 그러면 이 지수 법칙을 이제 확장시킬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은 뭘 하기 위해서야? 추워? 지수 함수를 하기 위해서잖아? 그치? 이거거든? 그러면 지수 함수는 얘들아, 함수가 뭐야? 결국엔 좌표평면에서 노는 거잖아. 좌표평면은 뭐야? 실수범위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내가 쓴 모든 얘는 전부 다 지수만 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예로 든 모든 지수들은 전부 다 뭐밖에 없어? 자연수밖에 없지.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그러면 함수인데, 그래도 명색이 고2가 배우는 함수인데, 자연수 범위에서 놀지는 않을 거 아니니? 당연히. 그래서 함수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실수 범위란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하던 대로 여기 지수에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딴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실수까지 오게 돼. 그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확장시켜 나갈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시켜보자. 그러면 자연수, 양의 정수는 이미 있으니까 추가로 확장시킬 게 0일 때랑 음수일 때겠지. 자, 그러면 이 법칙을 가지고 유도를 하면 되거든? 법칙은 얘들아 과학 시간 때도 배웠지? 법칙은 뭐야? 예외 없어. 예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원대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자, 그러면 해보자. 자, 2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나눴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에 의하자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빼래매. 3 빼기 3은 0이잖아. 그지? 뺐어. 2의 영제곱이 나왔네. 근데 알잖아. 우리 결과물 알잖아. 8 나누기 8은 몇이야? 1이잖아. 얘가 1이네. 그지? 그럼 밑이 바뀌어봤자 밑이 5로 바뀌었어. 지수가 4로 바뀌었어. 그래봤자 똑같은 것끼리 나눈 우리 결과물 1인 거 알고 있고 우리가 표현한 바로는 5의 영제곱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어떤 수의 영제곱은 무조건 1이다.
라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지수에 0도 올 수 있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또 이거 가져갈 거야. 자, 2의 세제곱에서 2의 뭐 5제곱을 나눴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그대로 가는 거야. 법칙이니까. 저는 어디다 뭐 쓸래? 여기. 법칙이라니까? 3 빼기 5가 2야? 이거지. 법칙에 의해서 이거잖아, 그지? 야, 근데 우리 이거 다 말잖아, 얘들아. 8 나누기 32는 몇이냐? 32분의 8이니까 4분의 1이잖아. 이거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럼 얘가 얘란 소리잖아. 그래서 보니까 2의 제곱은 4야. 있잖아. 근데 뭐가 됐어? 역수가 됐지. 지수에 음수가 오면 역수로 바뀌는구나. 요게 된 거지.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들어보자면 만약에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있다면 요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면서 역수로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7분의 1인 거지. 오케이?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수, 지수가 정수일 때도 정의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이 됐어. 자, 우리는 실수까지 가야 돼. 두 번째, 이제 유리수로 확장해보자. 자, 이 유리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 일단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지워야 돼. 지워야 돼서 그래. 자, 유리수부터 이제 확장시킬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중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는 게 나와. 일단 쓸 거 쓰고 지우자. 자,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첫 번째 중요 포인트거든? 거듭 제곱근. 갑시다. 자, 중3 때 너희가 루트를 처음 배우면서 배웠던 거야. 기억 되살려봐. 루트 3이 있었어. 그죠? 루트 3. 이거 뭐야? 뭔 뜻이야? 이 수가 뭐야? 무리수 말고. 얘가 뭘 의미하는 수야? 중3 때 배웠어. 분명. 안 배웠을 리가 없어. 네 동생이 너한테 와서 루트 3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꺼져! 이럴 거야? 루트 3이 뭘 의미하는 숫자야? 3회. 알고 있잖아. 내 벡터. 맞아. 이거지. 근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우리가 딱 몇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 기호를 빌려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우리가 아니까 그냥 2라고 하는 거고. 물론 얘도 이 기호를 빌려 쓰자면 이렇게 썼던 거고. 그치? 이런 거잖아. 자, 그럼 요거랑 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어? 3의 제곱근. 물론 중3 때 기억을 되살린다면 3의 제곱근은 풀마루트 3인데요 라고 할 거야. 그지? 그거는 일단 마이너스는 일단 제낄게. 일단 뜻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제곱근 3도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얘들아? 알고 있는 내용. 자, 여기에서 하나 다른 표현 요거에서 오면 돼. 뭐를 제곱하면 3이 될까? 일단 지울게. 뭐를 제곱하면 3이 될까라는 2차 방정식의 근. 오케이? 이거잖아. 그치? 뭐를 제곱하면 3이 될까의 답이지. 됐지? 얘들아? 자, 이건 너희가 중3 때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는 거지. 중3 때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곱하는 거밖에 안 하잖아.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제곱해서 11이 되는 수, 이거 말고 더 있었어?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 수가 막 문자가 되고 식이 되고 이랬을지언정, 그지? 이제부터는 요런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세제곱해서 이가 되는 수.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표현. 그러면 이 표현이랑 비스무리하겠지. 어차피 상황은 비스무리하니까. 그치? 근데 그래서 얘 형태를 보니까 봐봐. 이 뭔 뜻이 됐건 간에 3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표현이. 있잖아, 3. 그치? 있어. 근데 또 하나 표현에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지. 뭐야? 제곱해서라는 말이 이 수 안에 보여야 되잖아. 숫자라도 되면 2. 제곱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 2가 없잖아. 있어? 없잖아. 3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제곱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 수의 도체 어딨냐? 어딨어? 여기 루트 앞에 있어. 근데 안 쓴 거야. 얘들아, 1x 맞아? x가 쓰지? 하도 많이 쓰니까 생략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느낌처럼 원래 루트 앞에도 자그마하게 위첨자로 2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었어. 근데 안 쓴 거야. 하도 많이 쓰니까. 귀찮아서. 그러면 이제 말이 되지, 얘들아. 3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 3 써있고, 제곱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여기 루트 앞에 2가 있던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라고 읽을 수 있겠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이래서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그러면 얘들아, 이제 요거 답을 쓸 수 있어. 3번 곱해서,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래서 요거를 맨날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읽을 때,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읽어.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 이거랑 똑같이 가보자. 2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2.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뭐를 3번 곱해야 2가 나올까의 근. 오케이? 이랬지, 얘들아? 지금 이 짓거리 왜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시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야. 이따 여기에다가 이제 뭉쳐 넣을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쪽은 지우자. 정수도 지우자.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이제 얘들아, 이거 루트가 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루트 3 이상한 수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그냥 숫자잖아. 1, 2,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런 것처럼 루트 3은 루트 3이지. 똑같아. 얘도 그냥 수야. 몇이야? 나도 몰라. 표현한 거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루트 3 몇이야? 라고 하면 그냥 1점 몇이야? 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비슷해. 있겠지. 근데 몇인이라고 딱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야. 표현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별의 별짓을 다 할 수 있지. 이거 뜻이 뭐야? 이런 수가 있겠지. 이거 뜻은 뭐야? 얘가 의미하는 바는 5번 곱해서 8이 되는 수야.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면 돼? 8의 5제곱근 또는 5제곱근 8. 물론 일반적으로는 8의 5제곱근이라고 읽는 게 좀 더 편해. 일반적이고 8의 5제곱근 이라는 수가 있겠지.
5번 곱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읽고 걔를 뭔 수다라고 이해하면 돼. 뭐야? 5번 곱해서 8이 되는 수. 즉 뭐를 5번 곱해야 8이 될까의 근이다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별거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적으로 보자. 학교 문제적으로. 자, 몇 개의 예를 쓸 건데 봅시다. 3의 4제곱근이 있었고 마이너스 3의 4제곱근이 있었고 3이라는 수보다는 5로 하자. 5의 세제곱근 5의 세제곱근 여기 마지막이야. 제곱근은 자 5의 4제곱근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5와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자 요거를 비교하면서 보면 되거든. 대표적인 것만 쓴 거야. 자 이때 전체 개수를 좀 세보자. 요거 잘 비교만 하면 돼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 내가 왜 이딴 표현을 썼는지를 알면 돼. 얘들아 5의 4제곱근이 몇 개인지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이제 더 확장된 거야. 기억해봐 얘들아. 3의 제곱근 몇 개야? 중학교 때 이거 주구장창 외우지 않아서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이고 제곱근 3은 루트 3이라서 다른 거야. 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지? 기억나지? 그거야. 다시 중학교 때 배운 거부터 하자면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으로 2개지. 왜 2개인데? x제곱은 3이다의 근이 2차 방정식이니까 2개지. 오케이? 거기서 출발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5의 4제곱근을 구하는 식은 뭐를 4번 곱해야 5가 될까의 근이지.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은 몇 개? 4개. 4개 있겠지. 자, 그럼 얘는 뭐를 4번 곱해야 마이너스 5가 될까의 근이겠지. 4차 방정식이네. 4개 있겠지. 그럼 얘는 뭐를 3번 곱해야 5가 나올까의 근일 거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3개겠지. 지금 얘들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개수는 뭐야? 전체 개수. 즉, 전체라는 거야. 방정식이잖아.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지. 방정식에서의 근은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 숫자? 복소수까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어. 복소수 범위야. 별의별 수 다 있겠지. 그럼 얘는 뭐를 3번 곱해야 마이너스 5가 될까의 근일 거고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있겠지. 물론 여기서 얘네는 뭐야? 0 나올 때. 걔는 그냥 0밖에 없잖아. 그지? 걔는 1개겠지. 뭐가 됐든. 그거는 됐고. 자, 이게 전체 가지수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이어오는 것밖에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요거야. 그래서 그 전체 가지수들 중에서 실수는 몇 개냐?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게 아까 내버려서 복소수 범위랬지. 여기는 복소수 범위야. 왜? 방정식이거든. 자, 근데 실수 범위라는 건 뭐야? 우리 이제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프 간의 교점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어떻게 이어나가면 되냐면 책에 그래프가 있을 텐데 자 봐봐 저 x 4제곱은 5와 x 4제곱은 마이너스 5 요거를 볼게 자 저거 x 4제곱은 5다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y는 x 4제곱과 y는 5의 교점 그지? 그게 이거잖아 그러면 y는 x 4제곱의 그래프를 안 배웠지만 x제곱이란 거기서 거기지 왜? 짝수제곱이거든 마이너스 넣어봤자 플러스 넣고 플러스 넣으면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나 1 넣으나 똑같고 2 넣으나 마이너스 2 넣으나 똑같고 그래서 x 4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만 x제곱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얘거든? 요거? 그럼 y는 5의 그래프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교점 몇 개야? 2개 됐지? 얘들아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됐으면 자 이거 몇 개야? 그렇지 없어 왜?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거든 교점 없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다음 이제 저 두 개를 보자 또는 마이너스 5 그럼 이것도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로 봐도 무방하고 자 y는 x 세제곱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뭐 떠올리면 좋아? y는 x 떠올려도 돼 왜? x가 양수면 y도 양수고 x가 음수면 y도 음수거든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만 안 되거든 2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거든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세제곱의 그래프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기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왜? 1 넣을 때 1인데 2 넣으면 8 나오고 3 넣으면 27 나오잖아. 무지하게 위로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대충 요런 느낌이야. 나중에 배워. 상관없어. 자, 1참수라 생각해도 좋아. 여튼 간에 이렇게 생겼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여기 몇 개가? 그렇지. y는 5 여기 있으니까. 한 개겠지. 마이너스 5는? 한 개네? 마이너스 100은? 한 개겠지. 마이너스 1000은? 한 개겠지. 플러스 만은? 한 개겠지. 뭐야? 무조건 한 개야.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0이건 뭐건. 뭐는? 홀수 제곱근은 정확히 쓰자.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무조건 한 개야.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없다 선을 긋던 간에 교점 하나잖아. 오케이? 이해됐지 얘들아?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 A라고 할게. A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그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엄청 크건 엄청 적건 무조건 한 개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교점은 없다 긋던 한 개가 나오거든. 이해됐지 얘들아? 다음 짝수 제곱근은 조금 다르지. 왜?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겼거든. 굳이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원점 대칭 그래프가 나오고 홀수 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은 y축 대칭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딴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짝수 제곱근은 요 그래프를 떠올리면 돼. 이렇게 생기네. 자, 짝수 제곱근은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A가 양수면 2개. 왜?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교점 2개거든. 그럼 저 그래프 보면 이제 답 나오지?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문제에서 말이 표현이 복잡하게 주어졌지만 핵심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류의 문제를 볼 때 막 너희가 어렵게 표현을 어렵게 줬어도 핵심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이런 류의 문제에서 너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야? 얘가 짝수제곱근인지 홀수제곱근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걸 먼저 판단해서 홀수제곱근이면 이 수가 몇이가 뭔 상관이야? 무조건 한 개야. 짝수제곱근이네? 그러면 이제 이 수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파악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자르고 책에 3번 해보자. 그냥 얘는 딱 여기 이걸로 끝났어. 그냥 이것만 알면 끝이야.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표현이 복잡할 뿐이야.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지금은 A를 그냥 실수다라고 줬지만 막 이상한 2차 방정식을 준 다음에 얘의 근중 누군가를 A라고 한다면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근중에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 뿐밖에 없어. 핵심은 이거야. 끝. 빨리. 됐지? 응, 오케이. 자, 다들 잘했고. 거듭제곱근 이해됐지, 얘들아? 요게 지금 지금까지 한 게 거듭제곱근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럼 이거 왜 배웠냐? 흐름 잘 따라오면 돼. 그래야 너희가 파편화돼서 외우는 게 아니라 통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너희가 편하다 생각하기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거듭제곱근이었는데 왜 배웠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뭐였어? 지수에 올 수 있는 수를 확장시키고 있었어. 왜? 결국에는 우리가 지수함수까지 가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썼던 거 기억하자면 두 번째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는 지수의 유리수가 오도록 하고 싶었어. 그지? 지수의 유리수가 오게 하고 싶었어.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3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이딴 걸 배웠잖아. 그지? 그럼 얘를 왜 배웠냐? 얘를 지수꼴로 나타낼 수 있거든. 얘를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있는 수 3. 얘가 지수로 오면 분모로 가. 왜? 우린 결과물을 알고 있어. 얘들아, 이 수가 뭐라고?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근데 왜 이렇게 써? 세제곱해서 2가 되니까. 그잖아. 이거 세제곱하면 이거 세제곱하면 2 나오잖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랑 곱하잖아. 2 되네. 오케이? 그래서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는 있는 수를
지수꼴로 표현하면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지금 좀 낯선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5번 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러면 배운 대로 하자면 4의 5분의 1제곱이겠지? 맞니?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얘를 얘로 바로 갈 수 있냐? 있어. 자, 요거 4를 2의 제곱, 이 자체로 바꿀게. 요거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 과정을 안 거친다라고 한다면 얘가 얘로 바뀌는 거네. 그래서 굳이 공식처럼 쓰자면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굳이 공식처럼 쓰자면 2의 n제곱의 m제곱근은 오케이? 됐어? 한글이 좀 헷갈리지? 2의 n제곱의 m제곱근 오케이? 얘는 지수로 바꾸자면 뭐다? m은 분모, n은 분자. 보여? 5, 5, 2, 2.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쓰면 돼? n분의 n제곱. 오케이? 됐어? 그래서 뭐다? 우리의 목표로 지수에 이제 유리수까지 올 수 있게 됐지. 됐지? 얘들아? 지수의 유리수까지 왔어. 자, 세 번째. 여기까지가 끝이야. 세 번째. 이제 최종 목표인 실수까지 왔어. 자, 그럼 유리수가 됐으니까 남은 게 뭐야? 여기 실수가 되려면 무리수만 치면 되잖아. 즉, 이제 지수 위에, 지수 자리에 루트 형태가 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올 수 있어. 근데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유리수까지는 얘가 어떤 수를 표현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잖아.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아까 지웠던 1번에서 보자면 정수일 때 복습하자. 자, 정수일 때는 지수에 0이 오면 얘는 1이야. 지수에 음수가 오면 얘는 역수야 라고 배웠고, 유리수에서 지수에 유리수, 분수가 오면 분모는 제곱근이고 분자는 제곱이야 라는 걸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던 그 치환 말고 얘를 이렇게 치환해낼 수 있다. 얘가 얘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딴 게 없어. 왜? 야, 이게 몇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거야. 관념상으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뭐야?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지. 모든 점이 빠짐없이 표현이 되니까 실수로.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수의 확장이야. 알겠지? 그래서 실수는 그냥 되나 보다 라고 생각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몇인지, 이 수가 몇을 의미하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2보다 좀 크겠지. 루트 3 1점 몇이니까. 근데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끝나면 돼. 그 대신에 이런 짓은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왜? 지수 법칙이니까. 다 되니까. 그래서 수능에 맨날 나오는 1번 문제가 있단 거지. 이런 게 수능 1번 문제야. 너 이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1번 문제가 지수의 확장으로 그냥 일반 계산만 하는 문제야. 이거 몇이게? 라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 1번을 한 거고, 됐지, 얘들아? 요게 지수의 확장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조금 확장된 거야. 1번 맞춰봅시다. 1번.
얘들아, 2의 세제곱근 몇 개야? 3개야. 여기 실수란 말 없잖아. 2의 세제곱근 3개야. 몇인진 모르지만. 그 3개 중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실수인 세제곱근 2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맞으려면 얘들아, 2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세제곱근 2뿐이다 라고 하면 그건 맞지. 왜? 홀수 제곱근 중 실수 1개 맞으니까. 맞아, 얘들아? 혹시 이 1번 보기 중에 헷갈리는 거 있니? 없어? 진짜? 오케이. 자,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어디 보자. 자, 4번 그냥 빠르게만 해볼게. 4번. 그래도 처음 배운 사람들 있으니까. 자, 4번에 1번. 세제곱근 7 곱하기 세제곱근 49.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해도 돼. 자, 요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편한 대로 하면 돼. 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이걸 뭘 떠올리면 되냐면 이런 거. 얘들아,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래. 할 수 있어? 있잖아, 루트 6이라고. 왜? 이거 왜 되는 거야? 둘 다 제곱근이니까 되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도 되는 거야. 49 곱하기 7은 굳이 하자 말자. 왜? 얘가 7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7 하나니까 7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우리 아까 배웠지? 제곱, 제곱근, 분, 모, 분, 4, 3분의 3.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지, 얘들아? 익숙해져야 돼. 이 표현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연습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요거, 7의 몇 제곱? 3분의 1 제곱. 이거, 49, 바로 가자. 49, 7의 제곱이잖아. 7의 3분의 2 제곱. 지수법칙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대로. 뭘로 하든 상관없어. 됐지? 그럼 2번도 별거 없겠네. 제곱근이 똑같으니까 둘 다 세제곱근이지. 그럼 되겠네. 세제곱근 27. 그지?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3, 3, 5, 3.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돼? 당연히. 이것도 해보자. 이거 54의 3분의 1 제곱 나누기 2의 3분의 1 제곱이다. 그지? 됐지? 그럼 여기에서 뭔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뭔 계산할 수 있어? 얘들아, 나누기나 곱하기나 그게 그거잖아. 아까 했었어. 지수법칙에서. 결국에는 지수법칙에서 놀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었어? 지수가 똑같으니까 얘네끼리 그냥 곱해도 되잖아. 2세개, 5세개 곱하면 10세개 곱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나누기도 똑같은 거니까? 이래도 되고. 그치? 다음 3번. 바로 가자. 첫 번째 거 x의 8분의 6 약분해서 4분의 3 곱하기 x의 16분의 4 약분해서 4분의 1 그래서 x. 다음 4번 루트의 세제곱근 x, 네제곱근 x. 자, 루트 안에 루트가 있어.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요거 적용시켜도 되는데 그것보다 편리한 방법은 여기 원래 이 숨겨지는 거잖아, 그치? 자, 나눗셈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보자. 만약에 루트 안에 세제곱근 x가 있었어. 그럼 생각해봐. 이거 x의 3분의 1승이지. 걔의 2분의 1승이지. 그럼 이거 뭐야? x의 6분의 1승이야. 오케이? 이해됨?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가 있었고 x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있던 거잖아. 그럼 이거는 x 3분의 1제곱에 다시 2분의 1제곱이니까 6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루트 안에 루트가 중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근, 거듭 제곱근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수들끼리 곱한 거 하면서 곱한 거 쓰면 돼. 3, 2, 6. 6제곱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요거 얘 따로 하면 돼. 편하게. 가보자. 얘는 이거일 거고 아래 거는 얘겠지. 그래서 이 자체를 만약에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 6분의 1에서 8분의 1 빼면 되지. 나누기니까. 그치? 근데 요런 거는 센스 있게 지금 덩어리가 3개잖아?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돼 있지? 그럼 약분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요거 냅두자. 그럼 두 번째 거는 4제곱근 세제곱근. 자, 이거 바로 가자, 이제. x의 8분의 1제곱, x의 12분의 1제곱.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거. 요거 바꾸자. x의 6분의 1제곱, 12분의 1제곱. 괜찮지? 됐니? 자, 근데 뭐 하래? 얘네 둘은 곱하고 얘랑 나누래. 그럼 나누기는 어차피 이것도 숫자야 다. 나누기니까 바꾸면 되지. 그럼 바꿨어. 그래서 얘랑 얘를 바꾼 얘 셋을 곱하면 되지. 맞아? 이거랑 약분되고 이거랑 약분되고 이거랑 약분되니까 다 약분됐네? 정답이. 자, 6번 하고 오십시다. 6번.
칠판에 쓴 것까지 변형되나? 여기까지는 돼야 돼. 이 문제 못 풀 수 있어. 못 풀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변형해야 돼. 되니? 여기까진? 다들 됐어? 그럼 여기에서는 조금 못 풀 수는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떤 거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분자의 항 두 개지. 요거랑 요거. 분모에서 항 두 개지. 얘랑 얘.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야 돼. 애지간하면 분수꼴 또는 연속된 곱셈 또는 연속된 나눗셈은 약분이 될 거야. 약분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약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뭐로 묶으면 딱 얘가 나올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로 묶으면 될까? 3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어버리자. 그러면 앞에 거는 얘가 남을 거고 뒤에 거는 요거 3의 3분의 3이 날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남겠지. 아이고, 이렇게 남겠지. 이해됐을까? 요거 전개하면 요렇게 하면 요거 나오고 요렇게 하면 요거 나오잖아. 요게 안 보일 수는 있어. 그래서 슥슥 약분돼서 3의 3분의 1승만 남는다. 얘가 A.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의 6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지? 이건 뭐 경험해보면 돼. 약분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묶으면 될까만 고민하면 되거든. 오케이?